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그 특정 오브젝트 개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툴인 스케일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앞뒤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를 그룹으로 잡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일단 툴바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이게 이제 스케일 툴이고 단축 키로는 영문자 S가 됩니다. S.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영문자 S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일 툴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체에 여러 개의 꼭지점이 생기죠. 스냅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스냅점별로 이 스케일이 동작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자, 먼저 가운데, 정 가운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이 가운데 부분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가운데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부터 클릭하고 쭉 당겨 봅니다. 늘어나죠. 자, 이게 늘어나니까 꼭 푸시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면 요 면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길어지겠죠. 그죠? 요 부분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스케일은 자, 비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자, 요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스케일이 늘어나죠. 줄어들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가운데 점. 요 부분을 잡고 하면은 자, 이 자유롭게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이쪽으로도 변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라인 부분은 요 점이 그죠? 위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지점은 양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방향밖에 안 되죠. 그죠? 자, 이것도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가운데 있는 거를 선택하면은 면만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되는 거죠. 요게 스케일 툴의 사용 방법입니다. 기본 사용 방법.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은 이제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느리고자 하는 부분에 꼭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대칭을 해서 반대쪽에 그죠? 반대쪽에 여기 같으면은 이쪽 위에 모서리 같으면은 아래쪽 모서리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이렇게 기준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요. 자, 기준점이 가운데로 바뀌죠. 한가운데로 바뀝니다. 그렇죠? 한가운데. 자, 이 상태에서 내리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양사방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어느 기준점에서 그 위치에서 대칭으로 이렇게 내리고 줄이고자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금방 했죠. 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대칭으로.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어느 부위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키는 대칭으로 할 때 필요하다. 컨트롤 키를 안 누르면은 기준점에서부터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프트 키가 있는데, 시프트 키는 요거는 이제 다른 툴 쓰시는 분들도 아마 스케일에서 요걸 보셨을 겁니다. 유니폼이라고. 어떤 거냐면요. 스케일 툴 선택하고, 자, 시프트 키 눌렀습니다, 제가. 시프트 키 누르고 느리면요. 자, 시프트 키를 눌렀을 때, 이게 지금, 자, 시프트 키를 눌러야 되는데, Z 키를 제가 눌렀네요. 자, 시프트 키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안 눌렀을 때는 요건 항상 이렇게 스케일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변 쪽에서는 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됐죠. 이게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Shift 키 누르면은 변 쪽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스케일이. 그리고 꼭지점 쪽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니폼과 은유니폼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Shift 키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적절히 잘 알아서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는,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보통 이제 우리 툴로 이야기할 때는 미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울.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어, 반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 예,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일단 뭐 말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일단 요거를 하나 제가 복사를 하고요.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상적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요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요 두 개가. 근데 얘를 한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자, 스케일 툴 선택을 하고, 자, 면의 가운데 부분을 쭉 들어갑니다. 그럼 줄어들죠, 스케일이. 자, 줄어들다가 그 한계를 벗어나면 반대쪽으로 또다시 늘어나죠. 그죠? 자, 요리 늘어났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나가 바뀌어 버렸죠. 뒤집어졌죠. 그죠? 거울 보듯이. 자, 스케일 툴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거를 뭐 거울, 이제 복사는 아니지만 거울 복사, 미러 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스케일 툴로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를 먼저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어진 거를 여기 갖다 붙이면은, 자, 요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요런 효과.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좌우 대칭으로.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반쪽만 먼저 만들고 나머지 반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복잡한 스케치 같은 경우에 반만 먼저 만들고 나머지 반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뒤집을 때도 그거를 제가 이거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었죠. 이 뒤집을 때 보면은 이제 밑에 V12 창을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에 V12 창을 보시면은, 자, 쭉 가면은 숫자가 줄어들죠. 0.26배, 0.19,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등배죠. 그죠? 등배. 자, 여기서 더 가면 더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뒤집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V12 창에 보이죠? 자,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안 떴습니다. 다른 거 설명드릴 때 제가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 V12창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안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지금 바로 V12창 바로 보십시오. 쭉 가고 바로 마이너스 1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만약 그룹 해제를 하고 이 가운데 겹치는 이 부분은, 네, 삭제하면 되죠. 그죠? 지우개 툴이나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단순한 모양이지만 아주 복잡한 모델이라고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뭐 홈파고 막 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랬을 때 반만 해갖고 반은 뚝딱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스케일은 크기를 이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데, 정확한 의미로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거는 입체니까, 그죠? 3차원 입체니까 면적을 가지고 있죠.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에 V12 창에 나오는 그 배수도 면적의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스케일 툴은 우리가 그 부품 모델링을 할 때 스케일 툴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링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하나씩 스케치를 해 나가는 건데, 작게 그려놓고 나서 뭐 크게 확대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는 부품 모델링이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비정형 모델링에서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품 모델링을 할 때도 스케일 툴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 보통 우리가 부품 모델링을, 특히 3D 프린트를 위한 부품 모델링을 하실 때 이 부품의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큰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뭐 몇 미리, 몇십 미리, 커봤자 뭐 몇백 미리.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출력 범위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몇 미리 단위도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몇 미리짜리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효과를 주다 보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치집 자체가 어차피 뭐 확대 축소가 벡터 방식이라서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안 듣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게 왜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 하는데 의외로 그런 게 쉽게 해결되는 게 자,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얘를 스케일을 갖다가 10배, 100배 정도 확대를 시킵니다.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등배에 의해서 10배로 확대를 하고 그죠? 만약 얘를 스케일로 그죠? 자, 이것도 하실 때 정확한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10배 이렇게 치면은 10배로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삼켜버릴 정도로 본래 가운데 하나 있었죠. 조그만한 게. 한번 볼까요? 예, 속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삼킬 정도로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10배로 줄이는 거죠. 스케일 이용해서 등배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0배 엔터. 아 참 마이너스 10배가 아니고 0.1배죠. 10배를 키웠으니까 다시 줄이면 0.1로 줄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쭉 줄이고 컨트롤 키 눌러야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줄이면서 이거를 0.1로 그러면은 예, 처음 크기로 돌아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배로 키웠다가 다시 10배로 줄인다. 10배로 줄인 거는 0.1이죠. 그렇게. 10배 키우는 거는 10배가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너무 모델이 작아서 어떤 효과를 줄 때, 뭐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는 사이즈를 키워서 작업하시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잡아놨죠, 그죠? 자, 이거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 그룹인 상태에서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룹을 일단 제가 해제를 할게요. 자, 해제를 하고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 아시죠? 3번 클릭하든지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하시든지 그리고 스케일 툴을 쓰면은 자,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스케일 상태죠. 자, 라인을 한 가보면 어떻게 돼요? 라인을 잡으려고 보면은 자, 라인 쪽에 가니까 마우스 커서가 안 된다 표시가 뜨죠. 진입 금지 표시가 뜨죠. 자, 그래서 라인 쪽은 조절이 안 됩니다. 스케일로. 라인은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면에 가면은 면은 그런 게 없죠. 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면은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을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면 위에 역시 조절할 수 있는 꼭지점들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 면을 잡고 이렇게 스케일 조절이 됩니다. 무브처럼. 되죠? 일종의. 물론 움직이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면서 조절할 때 이런 식이 가능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정형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활용하면은 기본 툴에 없는 거 원뿔이라든지 원뿔 아니면 삼각뿔, 사각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참, 요거 한번 보셔야 되겠다. 그 푸시풀 할 때 요 높이와 똑같이 얘를 올리고 싶으면은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길이죠. 길이가 이게 앞에 물길 표시가 있네요. 이거는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만약 이게 45mm 정확하다면은 푸시풀로 얘를 45mm 밀어 올리면 됩니다. 그죠? 45mm. 그래도 정확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밀어 올리면서 이 면을 맞추는 거예요. 면을 온 페이스. 그죠? 그러면은 이 면과 똑같은 높이로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누르면 가운데로 대칭으로 된다 그랬죠. 자, 쭉 가서 모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완전 점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사각뿔 형태도 여기에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줄여서 그런 것 같은데 삭제하지 말고 다시 할까요? 정확하게 확대해 가지고 보시면서 딱 맞춰서 작업합니다. 지금 잘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피라미드 모양이 됐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을 그린다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만약에 쭉 그리고 얘를 푸시풀로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면을 잡고 스케일하고 줄이면은 이렇게 원뿔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을 활용하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재밌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정형 모델링 우리가 하는 거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뭐 있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푸시풀로 요만큼 뽑아 올리고요. 자, 우리 푸시풀 할 때 배웠죠. 요 경계를 놔도 계속 뽑아 올릴 때 컨트롤 키로 조절할 수 있다 그죠. 컨트롤 누르고 하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하고 컨트롤 키. 자, 요런 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부분 제가 스케일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대칭으로 하는 게 낫겠죠. 컨트롤 눌러 가지고 하고 쭉 줄이면 자,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 되죠. 자, 모서리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요 부분에서 컨트롤 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은 모서리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대칭으로 요런 형태가 이건 뭐라고 실패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장구 모양 요런 것도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스케일 툴이 대칭적으로 확대 축소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재밌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부분에 푸시풀로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더 뽑아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요 부분도 또 스케일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런 모양들. 자, 이런 모양들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스케일 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거 설명할 때 혹시 생각이 나면 그때 설명드리고요. 스케일 툴은 이런 식으로 재밌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처럼 그 부품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 툴을 대체적으로 아까 미러 복사하는 거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미러 복사하는 건 스케일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